안녕하세요, 노용한 변리사입니다. 커뮤니티에서 항상 논란이죠. 변리사가 낫냐, 회계사가 낫냐. 오늘 그 논란을 종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렵게 최창우 회계사님을 모셔봤는데요. 연봉부터 월합의 주식 수익률까지 낱낱이 비교를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에 소재하고 있는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창우 회계사라고 하고요. 회계사 시작한 지는 이제 9년 차. 벌써 9년 차시구나. 저 사실 처음 봤을 때 4, 5년 차로 봤거든요. 굉장히 동안이신데 동안이시라는 말 많이 듣지 않으시나요? 네. 사실 종종 듣고요. 변리사는 매년 3,000명대 인원이 좀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회계사는 찾아보니까 거의 15,000명 이상의 인원이 매년 진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회계사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으셔서 오늘 이 자리를 제가 마련을 해봤거든요. 좀 진솔한 이야기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사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계사는 합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회계법인에 입사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회계법인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3가지 정도의 업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계감사, 그다음에 재무자문, 그다음에 세무자문, 크게 3가지 본부로 나누어지고요. 회계사의 가장 기본된 업무가 회계감사이기 때문에 감사. 네, 회계감사 업무를 조금 먼저 하다가 다음에 경험을 살려서 세무자문, 그다음에 재무자문으로 네. 조금 더 발전을 하는 그런 커리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회계감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감사를 해서 그다음에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이 되었는지 감사를 하고 감사 의견을 표명을 해서 감사 보고서를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재무제표 이용자분들이 보통 정부도 있을 거고 주식을 투자하시는 기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일반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 기업들의 투자를 할 때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인증을 해드리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이제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다. 자본주의 파수꾼. 네. 너무 멋있는데요. 일종의 자부심은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자문 업무도 또 있는데 재무자문 업무도 굉장히 다양한 업무가 많지만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 기업 M&A 그쵸,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업 네. M&A 할 때 매수자와 매도자를 중개해주는 매각자문 업무, 거래를 할 때 기업의 이 현 상태를 이제 실사를 해주는 재무실사 업무, 자산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서 네.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밸류에이션 업무. 네. 그다음에 세무자문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무조정을 지원을 해주고 법인세 신고. 약간 세무사님들이 하시는 업무랑 맞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 그럼 이런 업무들이 일련의 업무들이 거의 다 회계법인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변리사는 특허법인이 이제 메인이 되는데 그 이외에도 뭐 VC, 은행, 인하우스, 산학협력단 다양하게 진로가 있거든요. 뭐 일반 각 기업에서도 다 회계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반 기업의 회계팀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런 것처럼 M&A를 직접 수행하는 PE라든지 뭐 증권사라든지 뭐 그런 데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많고요. 너무 깊게 들어갈수록 머리가 아파지니까 그럼 회계사도 되게 이직처가 다양한데 흔히 좀 꿀받는다고 하잖아요. 가장 이제 좀 회계사님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장이 어디일까요? 없나요? 변리사도 사실 공감이 돼요. 저도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네. 회계사라는 게 어디로 이직을 하더라도 숫자 관련된 일을 다 회계사한테 맡기는 일반 회사에 들어가거나 회계팀에 네, 뭐 회계팀에 들어가고 회계팀 분들도 되게 결산일마다 고생이 많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디를 가도 회계사는 일복이 터진다라는 일복이 터진다. 복이 많다. 네. 다 선호하는 직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라고. 맞습니다. 변리사도 메인은 특허법인이거든요. 혹시 그럼 회계법인은 근무 환경이 어떤가요? 회계법인은 업무 환경이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에요. 특허법인도 요즘 좀 많이 자유롭거든요. 네. 출퇴근 시간도 좀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클라이언트 회사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 회계법인 안에서 근무를 하는 거는 일시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뭐 잠깐 나갔다가 그 사이에 이제 다른 클라이언트에 가기 전에 잠깐 틈이 있었을 때 이제 회계법인에 가서 업무를 하고 뭐 그런 식이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좀 자유로운 편이고요. 시키지 않아도 일단 맡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알아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요즘 많은 회계법인들이 이제 재택 업무도 좀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듀데이스 지키려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어진 자유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 맞습니다. 이렇게 변리사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변리사는 어디 파견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긴 해요. 일주일마다 길이 다 잡혀 있어서 마감 기한이
그거에 맞게 처리를 하려면은 스케줄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고 눈치를 주지 않아도 좀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회계감사 업무는 좀 프로젝트별로 진행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5개의 회사를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조모임을 5개 하고 있는 조모임.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리사는 팀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고 이제 개인 단위로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팀으로 일을 하면 좀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건 없나요?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는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근데 팀으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네. 그 팀이 프로젝트별로 팀이 꾸려지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회사 내에 빌런이 한 명 있다. 어디든 있죠. 빌런은. 근데 네. 제가 혼자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각 프로젝트별로 나눠서 일을 할 거고 저도 그분과 뭐 프로젝트 뭐 하나만 할 수도 있고 2개를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프로젝트는 또 다른 분들하고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고통의 분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빌런을 떠안아야 되는 그 고통의 분담. 그쵸.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사수가 있어요. 어떤 사무소에 이직을 하거나 이제 수습처를 정할 때 회사의 분위기도 보지만은 거기에 누가 내 사수가 될 건지를 좀 알아봐라 이런 조언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네요. 명확한 사수가 없다 보니 일단 그래서 업무를 배우려면 물어봐 가면서 이제 업무를 좀 배워야 되는 게 있고 회계법인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회계법인에서도 정기적으로 실무 교육을 세미나 같은 것도 네. 열고 얽매이는 관계까지는 아니라도 팀이 많잖아요. 일요일에 등산 같이 가자고 하고 골프 치러 나오라 그러고 그런 건 없나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조직이에요. 회계법인이. 그래서 MZ세대도 계속 등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MZ세대 저도 MZ 껴주시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뭐 MZ세대들도 계속 입사를 하고 있고 네. 원체도 되게 자유로운 조직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9년 차시잖아요. 1, 2년 차 때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1, 2년 차 때는 회식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렇죠. 변리사는 딱딱하진 않아요. 오히려 수평 관계예요. 그러니까 변리사는 수직 관계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대표 변리사님, 파트너 변리사님, 일반 어소 변리사 이게 다여서 사실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고 일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막 하시는 분도 없고 서로 좀 약간은 서먹서먹한 그런 게 좀 있기는 해요. 일부러 점심 같이 먹자고 해야 되고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회계사님도 거의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점심 식사 그러면? 찾아다녀야 되죠. 이제 저랑 같이 먹을 사람을 찾아다녀야 2, 3년 차 이렇게 회계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뭐 2, 3년 차는 찾아다니면 안 되고 제 직급의 위아래로 바람직한 9년차 회계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혼밥을 되게 잘해야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계법인의 워라벨은 어떤가요?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시즌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고